지금 제 옆에 반려견 흑당이와 반려묘 꼬마의 보호자이자 행복해지고 싶은 두 사람. 함께 쓴 책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라면의 저자 오지은 작가님, 성진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성진환 작가님은 네네. 오지은 작가님과는 달리 책으로 활동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어요. 앨범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작가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어색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꽤 오랜 시간 음악을 계속 발표하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음악을 발표하면 뭐 이렇게 뭐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네. 이런 노래를 냈습니다. 그럼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노래 좋네요.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그렇게 늘 활동을 했는데 이 책을 내고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느낌, 이런 기분으로 책을 썼고요. 막 이런 책입니다. 제발 한번 읽어주세요. 제발 믿고 읽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게 아직 좀 어색한 기분이 있어요. 책 공부할 때 좀 낭독을 한다거나 네. 좋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거나 하는데 이 책이 성진환 씨가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제가 글을 쓴 거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농담 삼아서 막 성진환 씨가 이 그린 만화의 장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성진환 씨가 몸으로 만화를 재현을 해야 되나 PPT를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띄워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함께 책을 쓰든 뭐 활동하는 것들 제안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책으로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함께 드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결정을 내린 건 아닌데 뭔가 무의식 중에 둘 다 함께 출연은 NG다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게 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성진환 씨는 이제 음악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목소리도 부드럽고 인생의 긍정적인 면이나 이런 걸 많이 노래하시고 근데 저는 목소리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날카롭다고 얘기해야 되나? 날카롭고 뭐 다루는 주제들도 상실이나 이런 얘기를 오지은 씨는 많이 다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하자 이런 생각을 부부여서도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너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네. 같이 했을 때. 두 분이 이제 어쨌든 그 결혼하시고 나서도 이제 네. 뭐 싱글도 나오고 EP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지은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네. 회한에 적고 이런 네. 노래를 만들어 오시고 성진환 작가님은 뮤지션으로 약간은 희망적인 조금 더 네. 밝은 느낌의 노래를 내면 네. 사람들이 오지은 작가님이 결혼하고 좀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요. 더 깊어졌는데 이 슬픔이 네, 이 우울감이 네, 네. 끝간대로 갔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게 이거는 좀 되게 복잡한 포인트인데 결혼을 한 남자 뮤지션이랑 결혼을 한 여자 뮤지션이랑 지켜보시는 분들의 그 텐션이 좀 다른 경향성이 있거든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냥 결혼했거나 하고 넘어가는데 네. 여자 뮤지션이 결혼했을 때 너 이제 결혼해서 그러면 행복하구나. 아, 결혼해서 점점점이 뭐가 좀 있어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3집을 낼 때 결혼을 곧 할 건데 앨범은 어둡고? 라고 하면서 조금 연결을 못 시키시던 경향도 있어요. 음악을 약간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일기장 같은 음악, 뭐 책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일기장을 낸 건 아니어서 어디까지나 그냥 창작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파는 주제 같은 것인데 예. 근데 그게 사생활이랑 완전히 연관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관 지어져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해를 많이 하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번 책은 너무 공통분모가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 드디어 예. 10년 넘게 같이 있으면서 네. 드디어 공통분모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죠. 흑당이가 네. 데뷔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업체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홍대 벨로주에 아, 뮤지션들의 약간 성지 같은 맞아요. 감히 흑당이가 데뷔를 벨로주에서 해가지고 아니 좀 더 쇼케이스를. 네, 좀 더 밑에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닌가? 흑당이를 질투했어요? 아니, 뮤지션으로서 네. 예. 트레이드마크 코너가 있습니다. 네. 작가 소개 코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작가님께서 두 분 다 조사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먼저 오지은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 네. 들어주세요. 네. 뮤지션, 응. 작가, 응. 회의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 기억나는 첫 공연은 유치원에 다닐 때다. 500원을 준다는 말에 사람들 앞에 서서 김완선의 노래를 불렀다. 음악 애호가인 부모님 덕에 태어나기도 전에 발표된 한국 록음악도 많이 들었고 클래식도 하루에 3시간씩 듣고 자랐다. 비틀스나 카펜터스 같은 온갖 60, 70년대 탑10 곡들도 마구잡이로 들었고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밴드 활동을 시작했다. 고등학생이 된 오지은은
우연히 아이돌 기획사에 스카우트되어 연습생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일본에 갔다. 3회 연속으로 학사 경고를 받아버려서 도망치듯 떠났다. 일본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미친 듯이 음악을 만들었다. 제17회 유재화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오지은이란 이름을 알렸다.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기획사를 통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의 첫 번째 앨범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하고 직접 홍보하기로 결심한다. 당시 59명이 보내준 돈이 184만 2,815원과 8달러. 네. 뜻밖의 그 음반이 1만 장 이상 팔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행 계획 세우기를 여행만큼 좋아하는 오지은. 외국에서 시골 여행을 하다 대도시로 오면 반드시 아시안 음식점에 가서 일명 해장을 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 자신의 결혼식에서 배우자 성진환과 함께 부른 노래도 그 영화에 등장한 곳 Something Good이었다. 성진환을 처음 봤을 때 웅돌이라는 이름의 시추가 떠올랐다. 요즘은 반려견 흑당이와 꼬마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가장 순수하게 행복하다. 와, 작가님 네. 대박. 이어서 네. 성준환 작가님 소개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 작가, 좋은 일을 보너스처럼 좋아하는 사람. 아빠의 손을 잡고 음반 가게에 가서 최초로 음반이라는 것을 구입한 기억이 선명하다. 그때 산 테이프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그레이티스트 히트였다. 맞아요. 공부와 음악 그리고 미술을 잘하는 그러나 체육은 못하는 키 작고 통통한 안경 어린이였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을 앞두고 저질렀던 가장 큰 일탈이 스티커 사진을 찍는 것이었던 모범생. 와. 그러면서도 늘 음악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에도 중창단을 했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합창동아리 글리클럽에 들어갔다. 팀이 점점 유명해졌다. 다른 대학교 행사에도 불려다니면서 공연을 했다. 그중 계속 음악을 하고 싶던 4명이 남았고 제1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들은 스위스로우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밴드 펄잼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 덕분에 결혼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려워하는 것은 선택하기. 오지은을 처음 봤을 때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목련 같다고 느꼈다. 오지은의 가장 오랜 여행 친구이기도 한 성준환은 아낌없는 리액션하기, 같은 걸 여러 번 묻지 않기 같은 오지은 여행 동반자 노하우를 갖고 있다.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는 꼭 중국 게임 상가에 방문하는 게임 마니아. 취미는 슈퍼마리오 플레이하기이며 궁극의 여행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흑당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이다. 우와.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소름이 막. 막 되게 예. 용한 무당 같은 아니, 이걸 어디서 느낌. 다 이렇게 찾으셨지? 너 와. 사이먼 앤 가펑클 들었지? 뭐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스티커 사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네. 그걸 이제 살짝 땡땡이를 치고 네. 조금 일찍 빠져나와서 근처에 번화가에 가서 네. 친구들과 스티커 돈가스를 먹고 스티커 사진을 찍고 안녕하고 집에 가는 게 와. 굉장히 즐거운 일탈에. 그럼 고등학교 때 일탈이 저는 펌프였는데 아, 많이 했죠. 지금도 네. 이제 그 오락실 가면 네. 가끔 구비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노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저 약간 외워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쉽습니다. 유행하던 노래. 웃기지 마라. 맞아요. 정말 또바소니 컴백도 많이 하고 잭스키스. 당시에 또 예. 제가 얼마나 펌프를 좋아했냐면 껌을 사면 껌종이에 이 족보가 적혀 있어요. 그럼 수학 시간이나 이렇게 수업 시간에 네. 바로 움직이고 있는 거 수업 들으면서. 아, 진짜요? 우와. 그런 껌이 있었어요? 네, 저 껌을 오. 그래서 당시 많이 씹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네. 바야흐로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 드디어.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항상 출간하신 책을 직접 소개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성준환 작가님께서 네.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라면이 어떤 책인지 아,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만화를 그리고 오지은 씨가 또 중간중간 글을 썼는데요. SNS에 이 연재하던 만화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냥 원래는 출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재작년에 이거를 그냥 제 안부도 알리고 저의 어떤 즐거운 순간들, 소소한 일상의 재미들을 지나가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뭔가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막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저도 그리는 재미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것들이 쌓이고 또 저희 반려견 흑당이가 오고 나서 저희 삶이 또 많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네.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쌓여 있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책으로 이거를 내도 괜찮은
시간의 기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오지은 씨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든지 또 저희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 그런 것들로 좀 주제가 넓어져서 추구하는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희 나름의 행복의 모양이 담긴 그런 이야기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캐릭터가 네. 흑당이까지 새 존재에 대한 캐릭터가 어디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캐릭터 창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창안했는지를 듣고 싶어요. 사실 이 저희 둘의 캐릭터는 만들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 오지은 씨가 이 특징을 잡았어요. 접니다. 네. 그래서 만화를 그리기 한참 전부터 저희는 막 낙서처럼 그리던 캐릭터예요. 이모티콘처럼 쓰기도 했어요. 저희 둘이서 떨어져 있을 때 문자나 이제 그 톡을 보내면서 스마트폰에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는 기능을 써가지고 와. 지금 다 이렇게 뭐 먹고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낙서를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럼 오지은 작가님도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시는. 아니 엉망의 그림이에요. 네. 그걸 발전시킨 건 성진아 씨고 아. 일단 요 이상한 고양이 같은 캐릭터랑 이상한 토끼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는 캐릭터를 만든 건 저이긴 해요. 고양이였어요? 네. 고양이. 그러니까 다 약간 미지의 생명체 아니, 같은 느낌이죠. 너무 귀엽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곰돌이 같기도 하고 네, 강아지 네. 같기도 했던 느낌이어서 맞아요. 네. 고양이였군요. 이거 토끼가 좀 귀 때문에 좀 알겠는데 이거는 좀 네.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시니까 네. 이거 다시 그려. 아!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아. 작업 속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났나요? 서로가 서로의 편집자 같은 느낌으로 누가 쉬고 있으면은 약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왜 작업을 안 하고 쉬고 있지? 날짜가 지금 며칠이 남았어? 이런 걸 서로 티 안 나게 약간 네네. 생각하면서 진아 씨 만화에서 이런 거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고 진아 씨도 제 글에서 이런 뭐 문장은 더하거나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편집자적인 거를 서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게 공동 작업이라는 게 시너지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뭐 만화 좀 읽을만 하면 갑자기 글이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글에 좀 젖어들만 하면 갑자기 만화가 나온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만화 봐서 재밌는데 글 봐서 더 재밌네를 하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 톤을 맞추는 거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같은 톤이 아닌데 네. 더 재밌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저는 글을 어떤 톤으로 써야 되고 진아 씨는 그 만화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길게 했죠. 그것을 두 분이 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되게, 읽고 만화 읽고 네. 만화 보고 글 읽고 시너지가 많이 나서 네. 읽는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예스24 인터뷰에서 네. 감사하게도 해주셨던 말이 다른 데서 써먹고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진한 씨 만화 읽으면은 바닐라 라떼 먹는 것 같다가 제 글 읽으면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정확하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은 커피에서 맛이 다른 거. 네, 근데 그렇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서로의 글 그리고 만화 보면서도 몰랐던 내용, 뜻밖의 내용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가 같이 살아도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성진환 씨랑 흑당이 강아지랑 둘이 있는 것 중에 제가 모르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진한 씨랑 흑당이랑 30분 정도 바깥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쬐다가 진한 씨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더니 흑당이가 손을 척 들어서 진한이를 다시 앉혔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만화로 처음 봤거든요. 둘이 내가 없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해 왔습니다. 네. 이거 아빠 같이 있어요라는 만화인데 네. 심쿵 숨멋 순간이 이 만화를 보면서 찾아왔다. 아, 심장이 쿵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이런 이 두 컷이 정말 정말 좋아가지고 네. 아유 계속 고맙습니다.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오지은 작가님의 글 읽으면서 이런 면이 있었다니? 흑당이 처음 만났을 때를 네. 쓴 글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네. 이제 오진 씨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잘 때가 많으니까 네. 저희 집이 이제 복층이어서 네. 침실이 위층에 있는데 계단을 못 올라온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거의 안 올려주면 1층에 있으니까 네. 아래층에. 근데 낑낑대면서. 낑낑대는 흑당이를 오진 씨가 내려가서 이렇게 달래주고 했던 그 순간이 제 기억보다 더 많았구나. 둘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교감이 있겠구나. 그거를 글 보면서 또 새삼 저도 기억을 한 거죠. 오지은 씨는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래서 쓰긴 했는데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흑당이가 아기 때부터 쌓아온 것들을 꽤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편해지면서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 네. 좀 무례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네, 네. 선을 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 네. 이런 어떤 마지노선을 잘 설정해 놓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혈연 관계도 끊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일찍부터 하게 돼가지고 네네.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구나라는 아하. 거에 굉장히 오래 꽂혀서 살고 있었어서 진아 씨가 오늘 저한테 잘해주고 저한테 되게 호의적이고 오씨 오늘도 계속 이렇다니 땡큐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긴 한데 흑당이는 처음으로 제가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된 존재. 흑당인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이렇게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되게 흑당이랑 살게 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저한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고 거기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책에 되게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책에 되게 키워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행복, 저희가 지키고 싶은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서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오늘 느끼는 작은 행복, 별이 되게 많았는데 산책하고 들어오는 길에 네. 그게 되게 뭔가 찡한 기분을 줬던 거, 그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게 결국 행복의 키워드구나라는 생각을 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죠. 두 분이 생각하기에 흑당이와 함께하게 되면서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정말 웃을 일이 없는 날도 한 번 이상은 웃거든요. 만나는 순간 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고 그냥 혹시 나의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절대로 얘한테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그래서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복이 오고 또 웃을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에 진짜로. 네. 저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삶에 대하는 시선 같은 게 좀 달라졌는데 솔직히 시선? 얘기하면 뭐 꼬이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거 역시 그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흑당이는 순수하게 뭔가를 믿고 있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되게 꼿꼿한 존재랑 같이 있는 게 저한테 분명 영향이 있고 특히 3시 하는 밤 산책이 저한테 준 게 되게 커요. 별거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길을 그냥 매일 걷는 건데 흑당이는 그 길이 너무 매일 좋은 거예요. 그냥 풀에 냄새 맡고 맞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걷고 흑당이는 그걸 매일 처음 하는 것처럼 좋아하니까 그런 생명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저한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외적인 것에서 인생에 이런 류의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확실한 믿음 같은 게 생겼어요. 오진 작가님 올해 또 당신께라는 제목으로 메일링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왠지 언젠가 책으로 좀 엮일 것 같은데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깊은 얘기를 할게라는 느낌의 그런 편지 원고인데 그거를 올해 다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메일링을 야심차게 시작해놓고 지금 한 2달 정도 멈춰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네네. 이거를 나머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초에는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카노에 위스키 2방울 떨어뜨릴 것 같은 오지은의 새사무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신환 작가님이 곧 공연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연 계획이 있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래 크리스마스 즈음에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신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노래를 한 곡 발표하려고 합니다. 와, 제목 네.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내 강아지라는 노래. 내 강아지. 흑당이를 대상으로 쓴 네. 예, 아주 노래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쓴 노래고, 근데 아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손자 손녀 볼 때 뭐라고요? 내 강아지 왔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노년층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식 질문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이라 청취자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이고요. 여기서 영업이란 것은 강추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익숙한 새벽셋이라는. 그 책 너무 좋잖아요. 보셨어요? 그 책 읽다가 전 4시에 자고 있어요. 대박. 네. 요새도요? 네. 본눈 있으시네. 저랑 취향 잘 맞으세요, 지금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라면 이번에 내 책은 공감을 좀 많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행복의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익숙한 새벽셋이 같은 경우는 밤 시간에 감정의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실제로 저도 되게 머리맡에 꽤 오랜 기간 놓고 있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뭔가 그냥 마음이 어디 한 구석 허전할 때 어느 페이지를 펴서 읽어도 뭔가 마음에 이렇게 조금씩 울림이 있는
약간 이렇게 몽글해지는 기분으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명력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안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지은 작가님은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 전 추천하실?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앨리스 몰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편 소설로는 처음 노벨문학상을 네. 탄 작가로 알고 있는데 그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기분 좋게 진짜 예리한 칼에 살짝 베인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나를 막 파헤치고 막 내 생명에 위협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을 좀 더 예리하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만 나를 깨워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내 문학적 능력으로 널 파헤치겠어 이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수가 정말 담담하게 단편이니까 짧게 어떤 이야기를 툭 던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울림이 있고 인생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은 약간 궁극인 것 같아요. 앨리스 몰로는. 삶에 처했을 때 우리가 네. 손가락 따듯이 네, 그렇게 네, 읽으면 네. 좋은 책이라고.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책을 3권 연속 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라면. 그리고 네. 익숙한 새벽 3시 앨리스 몰로의 단편집까지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책이라웃 오은의 옹기종기 녹음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오지은 작가님부터 답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우리 식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은 걸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게 남들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기를 되게 바라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처럼 사세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음. 자신만 예를 들면 비혼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동성 커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의 모습을 찾는 데에서 조금 힌트 같은 거를 저희 책에서 얻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고 각자가 자신의 행복의 모양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손주환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일지 몰랐어요. 물론 차가운 분위기일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따뜻할 줄은 예, 몰랐죠. 너무 편하게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눴고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도 이렇게 버티는 기분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래도 오은의 옹기종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좀 더 나은 삶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부디 앞으로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하나만 공약을 거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네. 10세 찍을 때 여기에 네. 스티커 사진으로 네. 오지은 작가님, 성진환 작가님 그리고 흑당이랑 네. 꼬마까지 내용 찍어서 넣으면 어떨까? 너무 좋네요. 이런데요. 10세 특별판. 꼬마는 이제 집에서 나가지 않으니까요. 아. 집에서만 있으니까 네. 10세를 찍게 되면 네. 스티커 사진 기계를 하나 사서 10세라고 하니까 뭐든 상상하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